안녕하세요, 김범사입니다. 오랜만에 업무에 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집을 매수를 합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법무사 보수에 대해서 각각의 그냥 자신들의 뇌피셜로 막연히 보수가 비싸다, 덤탱이를 씌웠다, 이런 것으로 많은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를 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법무사가 직접 등기 의무자를 만나서 등기 의무자가 맞는지 신분 확인을 통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맞는 등기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근저당 설정이면 근저당 설정 의사, 매매면 소유권 이전 의사. 만약에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소유권 이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각종 영상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요. 어디서 나냐면 법무사가 한다는 걸 다 빼고 막연히 비용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통의 법무사 사무소는 이러한 절차를 다 지켜요. 다 지키는데 간혹 법무사 명의나 변호사 명의를 빌려서 대량적으로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굳이 법무사 보수에 맞춰서 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법무사가 안 가니까. 보통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법무사가 한 명이 있죠. 합동이다 아니면 법인이다 하면은 수인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한 사무소에서는 이런 절차를 지키면은 많으면 하루에 2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죠. 명의대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이 가거나 아예 알바생을 고용해서 그냥 일반인들에게 그 서류만 받아오라고, 의사 같은 것도 확인이 안 되고, 하여튼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죠. 상대방이 문제를 삼으면.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상대방이 문제를 삼는 추세로 많이 전향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이렇게 급등을 하지 않았는데 1년 전 집값하고 지금 현재 집값이 약 수도권에서는 한 80% 정도 올랐어요. 보통 작년에 6억에 매수하던 집이 올해는 10억, 11억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매도를 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흠을 잡아서 처분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소송 등을 통해서 되돌려 받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대출을 받고 샀는데 처분금지 가처분 되어 있고 말소등기 소송이 들어가 있으면은,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은행에서는 이제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출금 변제하라, 그런 압박을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주택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그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하지 못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약 3년에서 5년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만약에 소송을 제기할 만한 흠이 있으면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것은 매수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등기 사무를 의뢰를 할 때 이 사람이 법무사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사무장에게 의뢰를 해서 이런 손해가 발생했다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사무소 같은 경우 자기랑 협약이 된 법무사 사무소가 있다. 그러면 법무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법무사가 직접 처리를 하는 게 맞는지, 문직이 나오는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하셔야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무장을 법무사로 알고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 소개를 해준 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시는 분이나 매매 등기를 하시려는 분들은, 매매 등기를 하기 위해 법무사에게 등기 의뢰를 하시려는 분은 비용도 중요하지만 비용 이전에 법무사 본직이 나오는지 이것부터 확정을 하시고 이제 비용을 물어보세요. 비용이 싼 곳은 대부분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전국적으로, 누가 서류를 받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소송 제기되면 상당히 곤란해질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피해는 매수인이 입게 되니까, 매수인은 반드시 중개사가 법무사를 소개해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법무사를 고용을 할 때는 법무사 본직이 나오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법무사는 신분증이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도 신분증이 있고 변호사도 변호사 신분증이 있어요. 공증인도 공증을 할 때 의뢰인을 확인하는 것처럼 법무사도 직접 등기 의무자를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지켜서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발생해도 이러한 법무사법 규정이라든지 등기의 추정력이라든지 그런 규정을 근거로 삼아서 매수인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이러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단순히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승소가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소가 법무사 본직이 맞는지,
그리고 잔금일에 법무사 본인이 직접 나오게 요청해 주세요. 부동산 등기는 이렇게 중간에 부실의 등기가 기재가 되면은 이게 누가 매수를 하든지 중간에 한 군데서만 어긋나면은 최종적인 소유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 있어요. 운이 좋아서 취득시효 완성을 해서 그걸 원형을 해서 승소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등기를 할 때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도 공신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없겠죠. 그때까지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장이 하는 곳은 많은 사건을 수임해야지 자기가 명의를 빌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명의대여료를 지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등기만 되면 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등기 서류는 중개사 사무소에서 맡겨놓을 테니까 그냥 알아서 등기를 하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끝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죠. 전 그런 절차를 준수를 하니까. 그래서 제 사무실에 와서 다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틈이 나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매수인은 부동산 상승액의 절반 정도를 아마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수에 대해서 여러 중개사님들이나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일반인도.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그리고 일부 중개사님들은 잔금일 날 법무사가 나온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명의대여 사무장과 그렇게 거래를 하니까 법무사가 안 나가는 것이죠. 그건 질문이 잘못됐죠. 자신이 명의대여 사무장하고 거래를 하니까 명의대여 사무장이 나가는데 왜 법무사가 안 나오냐고 하면 그 사무장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법무사 본직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신분증도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대한법무사협회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 그리고 법무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진이 나옵니다. 현재 법무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법무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리 절차도 빠르기 때문에 바로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검색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된 무자격자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이러한 점 때문에 차이가 나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점도 더 부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 주시겠죠. 이건 매수인에게 유리하니까 권리를 취득하는 분에게.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본직이 가는 경우에 법무사 보수표상의 보수를 받고, 왜냐하면 그거는 일신 전속적인 행위잖아요. 그건 법무사밖에 못해요. 누가 갈 수도 없고. 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기를 의뢰하실 때는 반드시 법무사 본직이 나오는 걸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것을 물어보세요. 보수적인 측면만을 부각을 해서 법무사 본직에게 의뢰하기 꺼려하게 하는 영상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의뢰인들은 어떻게 써요? 이렇게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을만을 고려해서 부실한 사람에게 의뢰를 하겠죠. 그러면 부실 등기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마지막 절차, 등기 절차, 무자격자나 아니면은 부동산 시세를 조정하려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되는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준수가 된다면 집값을 시세 조정하는 행위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